여보세요. 전번에 우리가 고인의 세대간 가족치료를 공부했어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교과서에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이 있죠. 두 번째 이렇게 또 강의를 하겠어요. 구조적 가족치료의 모델에 여기 이제 주요 개념을 보겠어요. 그게 이제 미누친이라는 그런 학자가 이게 발명한 거예요. 구조적 가족 치료는. 그래서 가족 간에 이제 구조적이 잘 되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미누친의 구조적 가족 치료 이론은 인간의 사회성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그래서 사회는 가족을 형성하게 하고 사회의 기초 단위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개인을 형성한다고 명제는 구조적 가족 치료의 중요한 이론적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 심리 치료 이론들이 개인의 내면 세계를 강조하면서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미네치는 개인들은 상호작용 유형과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 간에 미치는 영향, 가족 간에 부부 간의 관계, 부모와의 자녀 관계, 모녀 관계, 부자 관계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가족들이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행동은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이제 보는 것이죠. 미누친이 가족치료 현장에 나타났을 때 그 영향력은 대단하였다. 그의 가장 중요한 공헌은 가족구조의 이론을 정립하고 가족치료 기법을 구조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구조적 접근법은 크게 성공하여 1970년대 실전 현상을 주도하였다. 1970년대는 이 구조적 가족 치료가 어떻게 보면 많이 성행했었어요. 미누치는 필라델피아의 아동 상담소를 설립하였고, 이 상담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서 가족 치료자들이 구조적 가족 치료를 훈련을 받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미누치는 이론은 이처럼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단순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실용적인 이론이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한 개인만을 이제 이렇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가 가족 전체에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체를 놓고 상담하는 기법이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위 체계, 미누친의 하위 체계, 가족의 하위 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위 체계, 미누친은 하위 체계의 주변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였으며, 가족 구속 내에서 불분명한 경계선, 또 역할, 기대, 세력, 권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족 구조상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면서 치료 기술을 발전시켰다. 전통적으로 가족 하위 체계는 성, 또 세대, 일반적 관습, 지적 능력, 사회적 능력, 책임 등을 따라서 이렇게 가족의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구분된다. 가족 내의 표면적인 하위 체계는 남편과 부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부 하위 체계가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모 하위 체계가 있고, 아이들끼리 만들어지는 자녀들 체계들이 있다. 이런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계 질서는 하위 체계 간의 규칙적이며 우선순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은 부모 측에는
자녀 체계보다 하위에 있는데 상위 체계는 전체 가족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갖고 전체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규칙을 만들고 이를 시행한다. 정상 가정일 경우 부부가 거의 비슷한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동들이 부모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차지함으로써 세대 차이에 따른 위계 질서가 분명히 나타나죠. 그래서 문제 가정에서는 아동이 부모 중 한 사람의 결탁 관계를 이루어 나머지 가족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전체 체계가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부 하위 체계와 자녀 하위 체계가 서로 위계 질서 안에서 하위 체계들을 잘 조정하고 조화롭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부부 체계는 자녀 체계보다 더 우위에 있으며 전체 가족을 책임지는 집행부 같은 역할을 하여 전체 가족의 방향성 설정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가족 체계가 구조적 가족 체계이면서 구조적 가족 체계의 하위 체계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경계. 우리가 이제 경계는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바운다리. 바운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족의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운다리는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수준을 규제하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벽으로 위계와 거리를 조정하면서 가족 개인 하위 체계 자율성이 보호한다. 즉 경계 체계 간의 차이를 보이는 기능성을 수행하는데 가족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려면 체계 간의 경계선이 명확해야 하며 가족 내 경계의 명확성은 가족의 기능을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미누치는 가족 구성원의 인과관계를 규정하는 세 가지 개념을 경계선, 제유, 권력으로 설정하고 이것이 가족 구성들의 특성을 이룬다고 하였다. 대개 경계선은 명확한 경계, 혼동된 경계, 경직된 경계 등 세 종류를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명확한 경계는 가족 정상 또는 건전한 가족으로서의 가족 구성원 간의 질서가 있고 명확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나 혼동된 경계를 가진 가족 체계는 상호 규칙이 애매모호하여 구성원의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이러한 혼동된 경계를 주로 보이는 가족을 밀어치는 망상형 가족이라고 하였다. 이와는 대도적인 경계선이 너무 경직되어서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를 잘 성립되지 않는 가족을 분리된 가족, 즉 경직된 경계 가족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밀어치는 가족의 구성원들의 생활상을 잘 파악해서 그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적 가족치를 이론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제유란 안정적 결탁, 삼각관계의 삼각관계 우회적 결탁을 말하며 이는 다른 사람이 활동하는 데 있어 체계의 한 구성원이 합리되거나 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두 명의 가족 구성원 또는 하위 체계들이 협력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긍정적 제어는 가족 또는 개인의 복지에 기여하지만 부정적 제어는 경직되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며 가족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세력은 가족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 누구에게 세력을 행사하며 무엇을 위해서 세력을 행사하며 또한 세력 행사에 의해서 누가 적극적으로 또는 수동적으로 행동하는가가 아니면 영향을 행사하는 사람에게 누가 자발적으로 강압적으로
대응하는 등의 가족 역동성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세력과 관련된 기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체계 내에 기능적인 세력의 부족과 연관이 있다. 세력에 관련된 구조적 문제는 셋째 체계 내에서 기능적인 세력이 부족으로 세력 행사 능력이 부족하거나 가족 구성원의 세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을 것을 의미한다. 둘째, 발전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억제함으로써 연령에 부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 적응. 미누치는 가족 체계 내에서 발생하는 긴장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에서 발생된다고 봤다. 첫째,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의 구성원이 가족 외부의 세력과 접촉할 때, 둘째는 가족 전체가 가족 외부의 세력과 접촉할 때, 셋째는 가족의 발달 단계상의 과도기를 할 때, 넷째는 한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특정한 문제일 때 긴장이 애기들 수 있고 이에 대해 적절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가족 구조요. 반복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가족의 행동 양식이다. 가족 구조는 가족의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이론적 체계와 가족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관찰할 때 분명해진다. 가족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는 조직화된 패턴인 가족 구조는 결정적인 개념이기는 하나 이것이 행동을 규정하거나 헌법화하지 않는다. 가족 구조의 일반 구속과 특기 구속이 있다. 일반 구속은 모든 가족의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다른 양식의 권리를 가지고 일종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특히 구속은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 만일 한쪽의 부모가 책임감이 강하고 유능하면 다른 한쪽이 그렇지 못할 경우가 많은데, 이때 유능한 사람이 아프거나 어떤 면이 부족하면 다른 한쪽이 그것을 떠맡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가족 구조를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두적 가족치료 모델은 치료의 목적은 구조적 가족치료의 최종 목표는 구조적 과정이 전체 가족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목적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역기능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그 체제가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의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자원을 유지하면서 개인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구조가 변형되고 하의 체계가 재구조화되고 재조직화되어 현존하는 문제를 제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규정되고 구조화된 체계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그 가족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료 기법. 가족 구조적 가족 치료는 역기능적인 가구 구조를 제도화하는 구조 변화에 목적을 두고 그 과정에서 치료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모델은 소녀 비행이 있는 가족, 거식증이 있는 가족, 약물 남용하는 가족,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족,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가족 등에게 주로 활용되고 있다. 합류란 치료자가 체계 내에서 진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을 추적하고 그 가족의 양식과 규칙, 행동 유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합류는 모방과 관련되어 그 체계에 가진 은유와 주제를 이용하고 조화시켜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실현화하기란 치료자가 구상하고 있는 상호작용 방법을 가족들에게 하여금 실제 행동을 통해서 연기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치료자는 가족들의 상호 교류를 지지하고 때로는 저지하기도 하고 수정하고 변경하기도 하면서 개입하게 된다. 자, 실현화는 바로 치료자가 가족에게 개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진단하기는 가족은 대개 한 구성원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지만 치료자는 개인의 문제를 가족의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고 가족 전체가 변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이 모두가 도움이 되도록 하는 진단하도록 문제를 진단해야 한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경계 만들기. 경계 만들기. 바운다리 메이킹 기법은 가족 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너무 경직된 경우 이를 경계라는 건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기법이 필요한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체계 내에 있어 적절한 위치에 있도록 하위 체계 간 경계를 분명히 유지하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깨트리기 언밸런스 트링이라고 하는데 경계를 만들어 가면서 치료자는 하위 체계 관계를 재조정하여 나아가려는 목표를 갖는다. 균형 깨트리기 단계에서의 목표는 하위 체계 내의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또 넘겨볼게요. 한번 보겠어요. 균형 깨트리기 경계선을 만들어 가면서 치료자는 하위 체계 간의 관계를 재조정해 나가도록 목표를 갖는다. 균형 깨트리기 단계에서 목표는 하위 체계 내에 있는 구성원들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재구조화하기. 가족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재구조화의 기법은 여러 가지 분야에 적용된다. 가족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해서 치료자는 현실과 증상에 도전하고 경계를 만들고 바꾸기, 긴장 고조, 증상 활용, 과제 부여 등의 기법을 사용한다. 가족 상호작용 개입하기요. 치료자는 가족의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회기 중에 직접 실현하는 것이다. 가족이 있는 그대로 본다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들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가족 상호작용 개입하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워킹 워치 인터레테이션인데 치료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상담자죠. 우리 사회복사님들을 얘기하는 상담자. 치료자는 가족에게 어떤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회기 중에, 회기라는 건 1회기, 2회기, 3회기, 대개 이렇게 처음에 상담하기 전에 회계를 매담자와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회기 중에 직접 실현하는 것이다. 직접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족이 있는 그대로보다는 바람직하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을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상담자가 그 가족의 잘못된 것을 하나의 잘된 것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즉 가족이 갖는 문제 행동을 치료자가 치료 회기 중에 직접 보여줌으로써 가족 스스로가 관찰하고 이렇게 변화하고 다시 그 가족의 상호작용의 기법을 깨달아서 그 가족 구성원들이 잘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족 상호작용 개입이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적 가족 치료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제가 또 동영상을 또 보여드릴 건데 요 앞부분만 제가 좀 하고 요게 이제 가끔가다 이 앞에 에릭이 부작용이 있어요. 얼굴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이 가족 치료, 이 경험적 가족 치료는 또 사티어의 가족 치료라고 그래요. 사티어. 사티어의 가족 치료다. 경험적 가족 치료다. 그래서 사티어라는 그런 그 여성인데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의 증진을 통해 성장을 초점을 두고 즉 의사소통 방법을 통해 대인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존중과 신뢰할 수 있는 경황을 클리언트가 직접 하도록 한다.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가족 구성원들이 각자 자신의 감정과 요구에 민감함으로 가족의 기쁨뿐 아니라 실망, 두려움, 분노 등에 대해 대화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사티어의 가족 치료. 분이 이제 어떤 분인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생애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지니아 사티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1916년에서 1988년 현대 가족치료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되게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치료의 지평을 연 선구자라고 하죠. 이분의 성장 배경을 보게 되면 1916년에 미국 위스콘신 농장에서 5남매 중 마지로 태어난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사람들의 관계가 역동적이었었고 민중의 관심을 보였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5세부터 어미 탐정 되겠다고 결심할 정도로 관찰이 아주 뚜렷했지요. 이후 교사가 되었어요.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본격적인 상담가의 길을 걷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치료 개척은 1950년대 중반 당시에 파격적이었던 가족 전체를 한자리에 모아 치료하는 방식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 존중의 하나의 그의 사상은 그녀는 평생 전 세계를 다니며 워크샵을 열었고 모든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1988년 췌장암으로 이제 생애를 마쳤어요. 그 사트 모델은 내면은 감정을 표면으로 이끌어 올려 진솔한 소통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유형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사티의 경험적 사티의 가족 치료는 또 강의 내용을 한번 또 올려드릴 거예요. 넘겨볼게요. 그래서 요거
요 이제 경험적 가족 치료의 모델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제가 이제 얘기는 했지만은 우리 교과서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다시 보겠어요. 경험적 가족 치료는 인본주의적 심리학적 메슬로우 욕구라든가 아, 그 인본주의 학자들의 인본적인 심리학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답게 이렇게 상대방의 그 인격을 존중해 줄 때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보는 게 인본주의적 심리학이에요. 즉각적인 지금 여기를 강조하면 지금 현재를 아주 중요시 여겼어요. 1960년에서 1970년대 많은 전성기를 맞이하였어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 치료는 개인의 정서적 경험과 치료자 자신이 적극적 활용을 강조하는데 게슈탈트 치료라고 또 있어요. 참 만남 집단으로부터 역할놀이와 정서적 직면 기법을 도입하여 대집단 가족 치료에 접근하였고 조각 기법과 가족 그리기 같은 표현 기법을 예술과 심리극의 영향을 이제 많이 그런 거에서 이제 도출하게 되어서 영향을 받았다는 건 경험을 통해서 개인이 성장하도록 돕는 형태의 가족 치료를 발전시킨 주요한 인물로 칼 휘텍이라는 사람이 있고 버지니아 사트너 이 사람은 이제 버지니아 미국 사람인가 봐요. 사트니어 버지니아 등을 들 수 있다. 경험적 가족 치료자는 대인관계 그 자체가 성장의 중요한 기계가 되면 경험을 통한 개인의 성장을 돕는 치료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 개인 한 사람의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그 가족 여기도 구조적 가족 치료와 같이 가족 구성원의 전체를 보는 거예요. 봐가지고 자기가 직접 상담자가 실현해보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해가지고 그 가족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어 그 가족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넘겨보고 다음 시간에는 경험적 가족 치료를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주요 개념에는 자기 존중이 있고 셀프 이세템이라고 하는데 자기 존중이란 사람이 자기의 존중에 감정 없이 성숙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 자기 존중.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존중은 감정 없이 감정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이 자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자기를 나름대로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존중이에요. 되는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게 자기 존중. 셀프 이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티어는 성장 모델은 개인의 낮은 자기 존중을 회복시켜 자아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회복시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유하고 있는 장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상황에서 잘 대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또 의사소통이 있어요. 의사소통. 사티어는
의사소통은 말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을 과정으로 보고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언어적 말이 있죠, 말. 그러나 또 얼굴 상태, 그 사람의 손짓, 발짓, 표현 이런 게 이제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에요. 비언어적 의사소통 과정을 아주 세밀히 관찰했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일치성과 불일치성을 많이 관심을 두었어요. 말은 하지만은 행동은 역기능적이었을 때 진심이 아닌 그러한 그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파악해서 그가 정말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관찰해 본 것이 의사소통이라고 하겠어요. 가족 규칙이 있어요. 가족 규칙. 사티어는 누가 무엇을 근거로 가족 규칙을 만들었으며 그 가족 규칙들이 어떠한 영향을 행사하며 규칙을 이끌어갈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등을 중요시하며 진단을 치료했다. 그래서 가족 규칙은 명시적이거나 또는 암시적일 수도 있지만 힘이 강하고 성장 경험과 학습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경험적 가족 치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가치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강의에서 또 이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